간도는 한반도 북부에 위치한 만주의 조선인 거주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간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압록강 상류 및 두만강 북쪽을 의미하며 지린성 동부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해당 지역을 세분화하여 두만강 북부와 연변 지역을 북간도, 압록강 일대를 서간도라 칭한다. 이외에 보다 좁은 의미로는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의 영토 분쟁 지역이었던 포이합통화와 해란강, 두만강 일대를 뜻한다. 간도의 한자를 풀이하면 사이섬이라는 뜻으로 본래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의 섬들을 부르는 단어가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간도의 위치와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 및 변형되었으며 지금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 고대 간도에는 한민족의 원류 중 하나인 음루와 옥저가 소국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후 고구려와 그 계승국인 발해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발해가 거란족에게 멸망한 이후 간도는 발해의 피지배 민족이었던 여진족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여진족의 금나라와 그 뒤를 이은 몽골의 원나라가 이 일대를 차지했으나 조선이 건국된 이후 간도는 여러 여진족 부락들이 산재한 무주지로 남았다. 간도의 여진족들은 조선에 신속하여 조공을 바쳤는데 이에 조정에서는 이들을 번호라 칭하며 일정 부분 교역을 허락했다. 조정은 국경을 약탈하는 여진족들은 토벌하고 순종하는 번호와는 교류를 이어나갔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조선인들이 이주해 토지를 개간하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여진족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두만강 일대의 번호들을 흡수했고 때문에 조선은 간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1644년에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하자 본래 후금의 영역에 살던 만주족들은 중국 본토로 이주했고 이에 간도를 포함한 만주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백지가 되었다. 이후 1677년에 청나라는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이복 지역과 그 일대를 왕조의 발상지라는 이유로 만주를 만주족을 제외한 사람의 거주와 개간을 금하는 봉금지로 지정했다.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복속된 조선 역시 이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으로의 도강을 금하고 이를 어기면 월강죄로 처벌했다. 하지만 간도에는 산삼과 같은 자원들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를 캐기 위해 봉금 정책을 어기고 간도로 월경하는 일이 잦아지자 청나라는 이에 대해 조선에 항의했다. 당시 청의 황제였던 강희제는 간도로 월경하는 조선인과 만주족 사이의 충돌을 빌미로 양국 사이의 국경을 확실하게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의 왕인 숙종은 요구를 받아들여 청측 대표인 목극동과 공동으로 백두산 일대의 지형을 조사한 뒤 천지 동남쪽 기슭에서 4km 떨어진 지점에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때 목극동이 서쪽 국경은 압록강으로 동쪽 국경은 토문강으로 정한다 고 기록했는데 훗날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을 뜻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간도 일대가 조선의 영토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경우 다시 영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나왔기에 조정에서 동쪽 국경은 두만강이라 확정지어 논란은 가라앉았다. 그렇게 양국 간의 국경이 확정되자 청나라는 두만강 하류인 훈춘에 봉금을 감시하는 기관인 훈춘협령을 세워 행정권을 행사했으며 조선 역시 백두산 천지 남부와 동부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다. 정계비가 설립된 이후 160여 년 동안 별다른 마찰은 없었으나 19세기가 되자 다시 간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간도라 칭해지는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는 토지가 비옥하며 산지의 숲이 무성하여 각종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간도에 거주하던 주요 민족인 여진족은 유목과 수렵에 종사하였기에 땅은 제대로 개간되지 못했고 이후 청의 봉금 정책으로 출입이 금지되며 공백지로 남았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들어 조선인들이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면서 간도는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했다. 세도 정치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정부의 학정과 수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권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간도로 이주하였고 1869년에 함경도 지방에 흉년이 들자 수많은 백성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고향을 떠나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정착했다. 청나라 역시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과 같은 국내외의 혼란에 처해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도 만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의 숫자 역시 폭증하고 있었기에 결국 청조정이 1881년에 봉금령을 폐지하면서 조선인들의 이주는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청나라가 봉금을 해제하고 중국인들의 간도 이주를 장려하자 이미 땅을 개간한 조선 농민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다. 1881년에 토지 조서를 위해 간도를 답사한 청나라 관료는 이미 연변 지역에만 1만여 명의 조선인이 거주한다고 기록했다.
그러자 청조정은 이미 정착한 조선인들의 거주를 인정하되 조세 징수와 호적, 범죄자 처벌 등은 관료를 파견해 처리하겠다고 조선에 통보했다. 하지만 1년 뒤인 1882년에 조선에 이모군란이 발생하고 이에 청나라가 개입하여 군대를 한양에 주둔시키자 청조정은 다시 입장을 바꿔 간도에 거주하는 모든 조선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태도에 반발한 간도의 조선인들은 백두산 정계비에 적힌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을 뜻한다 주장하며 조선 측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백두산 정계비에 써진 내용과 토문강의 정확한 위치를 청과 공동조사할 것을 제안했으나 청나라는 이를 거절하고 일부 조선인들의 토지를 몰수한 뒤 추방했다. 그러자 조정은 토문강의 위치를 비정하는 회담을 요청했고 여기에 청나라가 응하면서 간도 문제는 더 이상 불법 이주가 아닌 양국 간의 영토 문제로 확대되었다. 회담은 을유년과 정해년에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회담에서 청나라는 토문은 만주어 투먼을 한자로 옮긴 것이며 투먼은 곧 두만강을 뜻한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조선은 토문이 투먼을 뜻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두만강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양국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회담은 아무런 합의도 없이 결렬되었고 그 와중에도 조선인들의 간도 이주는 계속 이어졌다. 이후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등 자주적 근대국가 건설 운동이 활발해지자 조선은 기존의 중화 질서에서 벗어나 타 열강들처럼 적극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다. 1897년에 고종은 함경북도 관찰사 조존우에게 백두산 정계비와 그 일대의 지형조사를 지시했으며 1년 뒤인 1898년에도 다시 한번 현지 답사를 시행했다. 두 차례에 걸친 답사를 통해 조정은 간도가 명백한 대한의 영토라 확신했으며 나아가 청나라가 러시아 제국에 할행한 연해주까지 한민족의 땅이라 주장했다. 때마침 청나라가 외세 배척 운동인 의화단 운동으로 국내가 혼란스러워지고 만주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하자 대한 역시 의화단의 국경 약탈과 간도 지역의 조선인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출병하고 이범윤을 간도관리사에 임명했다. 하지만 간도 지역까지 침입한 러시아군과 의화단의 약탈과 전투로 간도의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어 1만여 명이 다시 한반도로 귀환했다. 이후 의화단 운동이 종결되자 청나라는 간도 지역의 대한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고 대한정부는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을 철수시켰다. 또한 지속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양국의 지방관들은 1904년에 변개선후장정이라는 임시 조약을 체결했다. 백두산 정계비의 영토를 변경할 수 있는 증거가 나와도 일단은 양국 정부의 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그 이전에는 예전의 관념대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삼는다는 약정이었다. 하지만 이는 임시 조치였으며 청과 대한 간의 국경선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 당해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는 양국에게 간도의 영토 확립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고 대한과 청나라 모두 이에 따름으로써 간도 문제는 중단되었다. 러일 전쟁에서 승전한 일본은 타 열강의 간섭 없이 조선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미국으로부터 조선의 식민지화 또한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간도 문제를 이용했다. 1907년에 통감부는 북간도의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헌병대를 파병하여 간도 파출소를 설치했다. 또한 그동안 대한제국 정부가 취한 입장을 인정하여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를 뜻하며 이는 곧 두만강 일대는 한국의 영토임을 선언했다. 이에 더해 1909년에 조선 통감부는 청나라 측에 간도는 한국의 정당한 영토이며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청나라 정부에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실질적인 식민지가 된 조선의 영토를 확장시켜 만주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 또한 확보하고 훗날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보의 위기감을 느낀 청나라와 미국, 러시아가 연대하여 일본의 만주 진출을 저지하자 일본은 결국 북간도를 포기했다. 1909년 7월에 일본은 그동안 조선 정부가 두만강을 국경으로 인지했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의 간도 소유권이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당해 11월에 간도 문제에서 물러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09년 9월 4일에 일본은 북간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철도 설치와 광산 채굴권을 얻어내는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간도협약의 결과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으로 확정되었으며 간도 파출소는 철수하고 영사관이 설치되었다. 또한 간도에 거주 중인 조선인들은 청나라의 관할하에 중국인들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그렇게 1881년부터 제기된 간도 문제는 일본이 중국의 영토를 할양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뒤 일방적으로 영토를 할양한 것이기 때문에 간도의 귀속 문제는 온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 1910년에 경술국치로 한반도가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해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는 무력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는 독립전쟁론에 근거했다. 독립전쟁론이란 제국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일본이 한반도를 넘어 러시아, 중국, 미국 등지를 침공할 때 조선인들 역시 봉기하여 일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무력투쟁론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병력 양성과 무장, 군비 확충을 위해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는데 이때 유력한 장소로 고려된 곳이 간도였다. 한반도에서 가까운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에 위치했다는 점과 조선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비록 초기에 기지 설립을 위한 자금 모집 도중 시민회 회원 600여 명이 체포당하는 고초가 있기도 했으나 이후로도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까지 서간도 유아인 삼원보에 독립운동가 100여 명과 그 일가가 이주하여 거점을 마련했다. 또한 1911년 4월에 삼원보로 이주한 이시영, 오영재와 이상용, 이동영 등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였으며 독립군 양성을 위한 기관인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다. 이중 신흥강습소는 훗날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했으며 학교의 졸업생들은 간도와 시베리아 일대의 독립군 지휘관이 되었다. 또한 졸업생 중 일부는 만주를 침공한 일본군을 격퇴한 전투인 청산리 대첩의 주역들이기도 하였다. 이렇듯 간도는 한반도 독립을 위한 대규모 무장투쟁 거점으로 기능했으며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맹렬히 저항하고 있음을 세계에 알렸다. 간도 내에 창설된 무장독립단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한반도로 침투하여 일본군을 습격하는 무장활동을 전개했다.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은 1919년 8월에 함경남도 갑산과 해산진으로 진출하여 주둔 중이던 일본군 수비대를 격퇴했으며 평안북도 강기와 만포진을 점령했다. 또한 1920년 5월에 이상용이 이끄는 서로군정서가 대원들을 한반도로 투입시켜 경찰서와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친일파를 처단했다. 이처럼 간도의 독립군들이 지속적으로 일본군 및 정부 시설들을 습격하자 일제는 간도 지방정부를 협박 및 회유하여 독립군을 색출했다. 아울러 독립군의 완전한 토벌을 위해 1920년 10월에 한개 여단을 두만강 일대에 투입했으며 독립군 섬멸을 명분으로 간도 지역 내의 한인들을 대거 학살했으나 당월의 청산리, 봉오동 등지에서 독립군 연합에게 격파당했다. 이 같은 독립군의 활동 및 승전보는 간도 지역은 물론 한반도와 해외의 한인들에게 일본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국내외로 독립운동이 활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일본군의 학살로 인해 5천여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살해당했으며 간도의 한인사회는 초토화됐다. 결국 간도 지역에 소재한 주요 독립군 부대들은 새로운 근거지 마련을 위해 러시아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21년에 자유시에서 독립군들이 러시아 정권의 무장 해제에 불복하다가 사살당한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자 이들은 다시 간도로 복귀하여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들 독립군 지도자들은 1922년에 남만한족통일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를 통합한 대한통군부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 같은 소식을 들은 타 단체 역시 통합을 희망하여 당해 8월에 통군부를 확대 및 개편한 대한통일부를 설립했으며 희야 무장단체인 의용군을 창설했다. 비록 통일부 내의 이념 및 세부 노선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이 존재했지만 의용군은 중립을 지키며 독립투쟁에 충실히 임했다. 1923년에 의용군은 1030명의 대원들을 평안북도로 투입해 일본 경찰의 주재소, 면사무소 등을 습격하고 군자금을 모금했다. 하지만 통일부 내에서 독립운동의 방향과 독립 이후 국가체제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자 의용군은 임시정부 휘하에 소속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임시정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924년 4월에 대한민국 육군주만참회부가 개설되었다. 이렇듯 간도 내에 산재했던 50여 개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제각기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다가 1925년에 참회부, 정의부, 신민부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1931년에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면서 간도의 독립단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만주를 점령한 일본군은 괴뢰국인 만주국을 설립하고 간도 일대에 간도성을 설치했는데 당시 간도성의 주민 대다수가 조선인이었다. 이를 간도 한인들은 소수의 일본인 지주들에게 착취당했으며 중국 점령을 위한 철도와 군수 공장 건설에 강제로 징집당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독립군은 일제에 저항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만주사변 1년 전에 창설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자 간도의 중국군과 제휴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들 한중연합군은 1932년 3월에 만주 영릉가성을 공격하여 탈환했으며 이듬해에 벌어진 흥경성 전투에서도 일본군에 맞서 청원지방을 사수했다. 이와 같은 한국 독립군의 활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음과 동시에 이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연합작전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은 만주 지역이 일제의 지배권에 들어간 1933년부터 점차 열세에 처했으며 결국 5년 뒤인 1938년에 조선혁명군이 해체됨으로써 간도 지역의 무장투쟁 운동 또한 종식되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 간도에 잔존했던 독립군 일부는 중국 본토로 근거지를 옮겨 항일 운동을 지속했으며 중국 국민당에 투신해 훗날 광복군으로 활약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가 독립했으며 만주국 역시 소련의 침공으로 해체되었다. 간도 역시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다가 다시 국민당 휘하에 귀속되었는데 이때 간도 한인 다수는 중국보다 한반도로 편입되기를 희망했다. 당시 만주의 주권은 청나라와 중국 궁벌 그리고 만주국 순으로 인계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중국 본토와 분리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또한 9월 말부터 지속된 청과 조선 간의 영토 분쟁과 간도에서 거주 중인 한인들의 비율 그리고 중일 전쟁과 국공내전 당시 독립군의 참전 또한 이에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국공내전이 진행 중이던 1947년과 1949년에 신생 북한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사절단을 파견해 간도의 조선인 자치공화국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북한에 귀속시킬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열세에 몰린 북한을 중공군이 참전하여 구원함으로써 간도 귀속은 무효로 돌아가고 대신 연변조선족 자치기구가 설립되었다. 이후 1964년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백두산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는 조중변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북한은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 한국 역시 해방 이후 실질적으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전 세계가 냉전 상태였던 국제정세상 중국과 분쟁을 벌이는 일은 피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간도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을사조약이 무효화됨에 따라 간도협약 역시 그 효력을 잃었다. 이에 더해 북한이 맺은 외교조약 역시 인정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방침상 한국은 아직 간도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현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간도 지배는 인정하지만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훗날 한국이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게 된다면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